넘어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갈등이란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사용합니다. 즉,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는 것처럼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해는 얽힌 상태를 풀어서 사이가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갈등이 생기더라도 빨리 화해하기를 바라죠. 예컨대 잘 지내던 부부가 갈등이 생겨서 부부싸움을 하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양쪽 모두가 피해를 받습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일상생활도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가급적 빨리 화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갈등을 원하지 않지만 갈등이 생기고 좀처럼 화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갈등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갈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이처럼 갈등은 각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갈등은 서로 간에 욕망이 대립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아내는 주말이면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주중에는 일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반면 남편은 주말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낚시를 하며 보내고 싶습니다.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남편과 아내의 욕망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의 갈등 사례는 비교적 사소한 문제여서 화해에 이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거나 한 주씩 번갈아가며 원하는 것을 하기로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좀처럼 화해에 이르기 힘든 갈등 상황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갈등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언제일까요? 끝판왕은 누가 뭐래도 전쟁입니다. 전쟁은 도무지 화해를 할 방법을 찾지 못해 한쪽이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그야말로 극단의 갈등 상황입니다. 해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가급적 전쟁으로까지 발전하도록 방치해서는 곤란합니다. 춘추시대 최고의 전략가인 손무도 손자병법에서 가급적 전쟁은 피하라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군주된 자는 노엽다고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수된 자는 화가 난다고 전쟁에 임해서도 안 된다. 노여웠다가 다시 기뻐할 수 있고 화가 났다가 다시 즐거울 수는 있지만 망한 나라는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소생할 수 없다. 당대 최고의 책략가인 손무조차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를 남기는 최악의 갈등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전쟁만큼은 아니지만 그것에 버금갈 정도로 최악의 갈등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철학자인 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란 책에서 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정치적 구별이란 적과 동지의 구별이다. 사람들은 흔히 정치가 나라를 다스리거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칼 슈미트가 보기에 정치의 본질은 전쟁입니다. 정치에서는 모든 사람을 동지 아니면 적으로 구별한 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판에서는 적을 섬멸하고 동지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미트는 정치적 대립은 정치 집단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종교적, 도덕적, 경제적, 인종적 또는 그 밖의 대립은 그것이 실제로 인간을 적과 동지로 분류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경우에는 정치적인 대립으로 변화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정치는 입법이나 행정기관에 속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종교, 도덕, 경제, 인종 등 다양한 이슈에서도 사람을 적과 동지로 구분한다면 이는 정치적 대립으로 격상하게 됩니다. 예컨대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도 종교나 인종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실제 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금이나 연금,
복지 등 경제 관련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성 결혼이나 성소수자 차별, 이민 정책 등 도덕적 이슈 때문에 치열한 찬반 양론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슈에서 적과 악운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는 상황은 모두 정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전쟁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는 갈등이 욕망의 대립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검토했잖아요. 인간은 본래 욕망을 가진 존재이며 인류의 역사는 개인의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따지고 보면 각 주체의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갈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갈등이 전혀 없는 사회가 있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어느 누구도 욕망을 추구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화해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갈등을 넘어 화해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욕망만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일의 과학 철학자인 베르놀프 카니샤이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리가 보편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객관적으로 근거지을 수도 없다면 이견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공격할 잠재력을 상실하게 된다. 도덕적으로 격분하더라도 엽총을 집어들지 않고 꼬냑을 마시게 된다. 우리가 자신이 추구하는 윤리관이나 가치관만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엽총을 집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살폭탄 테러범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자신들의 윤리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치의 절대성을 믿지 않는다면, 즉 자신과 반대되는 가치관에도 개방된 자세를 갖는다면 설령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었더라도 엽총을 드는 대신 꼬냑을 마시는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결국 이긴 쪽이든 패배한 쪽이든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관이나 욕망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갈등을 넘어 화해의 길로 나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자의 세상 엿보기였습니다.